이 거문도가 어떤 땅이냐, 이게. 여수와 제주를 일직선으로 딱 연결을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섬이 거문도입니다.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영국이 중국의 항구들을 이제 개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일대를 측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측량선 사마라호라는 배가 1845년에 조선에 파견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전체를 다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 중에 거문도라는 섬을 발견을 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완전히 그 동아시아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땅이에요. 왜? 여기 대한해협을 틀어막으면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일본에 가서 간섭을 할 수 있어요. 조선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간섭을 할 수 있고,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간섭을 할 수 있고, 야, 여기가 동양의 지브롤터다. 여기 우리 거야. 여기 찜! 그래가지고 항구 이름을, 그 당시 영국 해군상 이름이 해밀턴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해밀턴 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1845년입니다. 이미 1845년에 찜해놓은 땅을 그로부터 40년 후에 그냥 점령한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끝났으면 또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종이 지금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와중에 또다시 밀사를 보내가지고 러시아하고 제2차 조르미락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야, 그때 이제 우리 고종의 그 부인이 민비죠. 민비의 그 조카 민영익이, 야, 이러다가 우리 이거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조르밀약이 진행 중인 사실을 청나라에다가 밀고를 해요. 그래서 들통이 났어요. 청나라가 이제 완전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 국왕을 폐위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때 이제 그 상황을 그린 겁니다. 진짜 이 원세계가 조선 국왕을 폐위시키려고 했는데 괜히 잘못 폐위시키면 또 영국, 미국, 러시아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겁만 한번 주고, 요때서부터 이제 이 청나라가 보낸 이 말하자면 총독 같은 이 친구가 고종한테 올라가는 모든 공문서를 다 감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까지였습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종의 이 통치 리더십은 그 박정희 기자가 쓴 매국노 고전에 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은 다 자기가 저질러요. 일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신하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 이때 제2차 조르밀약도, 야, 나한테 이 조르밀약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 얘기한 놈 누구야? 잡아가지고 전부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일은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막 폐위시킨다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저렇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뚜껑이 열려서 고종 당신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또 러시아가 압력을 넣으니까 또 깨갱 해가지고 유배 보냈던 신하들을 다 또 사면령을 내려요. 이런 사람이 그 시절에 우리의 국가를 통치하는 국왕이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거문도에 영국 해군이 2년 동안 주둔을 하면서 영국이 정말 얼마나 겁나는 나라냐면요. 거문도까지, 상해에서 거문도까지 이 전신선을 연결해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거문도 사람은 이제 살판이 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관리들이 와가지고 막 수탈이나 하고 일이나 부려먹고 막 그랬는데 영국 사람들은 저 위에 짐 좀 져다 주세요. 짐을 져다 주면은 돈을 줘요.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은화로 줬대요, 은화로. 근데 거문도 사람이 은화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 필요 없으니까 먹을 걸로 달라 그래가지고 뭐 통조림도 주고 뭐 그래가지고 뭐 미녀도 가르쳐주고 뭐 야구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거문도가 살판 난 거예요 지금. 참 그런 기록을 보니까
야, 이 정말 지금 검은도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때 영국 그 수백 몇 명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 묘지도 지금 남아있고 그런데, 자, 영국군이 검은도를 점령하면서 이 대쓰시마 해협을 통제를 한 순간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해상 교통로가 봉쇄가 돼 버렸습니다. 여차하면은 영국 해군이 블라디보스톡을 가지고 다둘겨 부수면 이쪽은 끝이에요. 어디 교통로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전부 시베리아 그 뭐 겨울이면 다 얼어붙고 여름이면 눈이 녹아가지고 진창으로 변하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육로로 오는데 2년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극동 러시아하고 유럽 쪽 러시아를 연결시키려면은 백길로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대만 해협으로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인도양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삥 돌거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딱 막아버리니까 이 일대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다. 철도를 넣자.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것이 구상이 됩니다. 자, 여기가 시베리아하고 이거 뭐 길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수에즈운하가 이제 개통되면서는 이렇게 다녔고, 그러면 보통 뭐 60일, 90일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는 전부 영국이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차해서 군대를 보낸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영국 해군이 그냥 격침시켜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철도를 놓자. 거리는 9,300km고 건설비는 35억 루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몇천조 원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 해군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차를 통해서 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극동아시아 쪽으로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영국의 이 그 패권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구상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일본이. 야, 생각을 해봐라. 러시아가 여기다가 철도를 이렇게 놓으면 블라디보스톡이 종착역인데 블라디보스톡은 연중 4개월이 얼어붙잖아. 옛날에 우리 쓰시마 점령하고 그랬었잖아. 이 사람들 철도 이렇게 오면은 분명히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종착역을 부산 아니면 마산으로 연결할 거다. 이 사람들은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이 짓 하는 건데, 응? 이거 그냥 놔두겠냐. 지금 조선은 저거 자기네를 지킬 힘도 없으니 저건 뭐 훅 하고 불면 날아갈 건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이 돼가지고 그 종착역이 부산이나 마산에까지 와서 부산항에 러시아의 깃발이 휘날리는 날이 일본이 러시아에게 침략당하는 날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아야지. 그래서 1889년 1월에 일본에서 그 유명한 제국의회가 처음으로 개원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일본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주권선 이익선이라는 연설을 해요. 주권선은 뭐냐? 근대 국가는 자기네 국토를 지켜야 된다. 요게 주권선입니다. 그런데 근대 국가가 자기네들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익선까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이익선은 뭐냐? 한반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익선까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군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더 많이 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걷더라도 양해해달라. 이렇게 연설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주권선 이익선 선언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서 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영토가 되잖아요. 여기가 주권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주권선이 이제 만주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만주국을 침략해서 만주국을 만들어요. 그게 이익선이 된 거예요. 근데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자기네 땅이나 마찬가지 되니까 이번에는 이익선이 뭐가 되냐? 중국이 되죠. 그래서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일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선 이익선을 선언을 하면서 이 이익선을 끝없이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일본은 1894년서부터 1945년 태평양 전쟁으로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일본 제국이 멸망하는 날까지 50년 동안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4년 1차 세계대전,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일본 국민들은 일본 군부의 멱살이 잡혀가지고 만주벌판에서 죽고 요동반도에서 죽고 중국에서 죽고 저 버마전선에서 죽고 태평양에 가서 죽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891년에 드디어 이제 준공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준공식이 열리는 날 블라디보스톡에 열리는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니콜라이 2세인데 이때는 이제 황태자였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길에 일본에 잠시 들려서 일본의 그 오스시라는 데를 방문하는 중에 일본 괴한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붕대를 감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공식에 참석을 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딱 완공되는 날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날이구나. 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저 러시아하고 해서 우리가 이 한반도를 러시아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조선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청나라거든요. 말하자면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잖아요. 근데 이거 조선을 빨리 우리가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청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청나라한테 가가지고 야 청나라 이거 우리가 좀 보호국으로 하고 싶거든. 그래 니네가 좀 양보 좀 해줘. 이러면 말로 되나요? 전쟁을 해야죠. 가지고 이제 러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청나라하고의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군부에서는 야 어떻게 하면 청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조선에서 동학이 일어납니다. 1894년에. 근데 동학이 일어나니까 그 농민들의 반란조차 우리 힘으로 진압을 못해서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잖아요. 청나라 군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미 1885년에 일본은 청나라하고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다른 나라도 군대를 보낸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 청나라 군대는 2,500명을 보냈는데 일본군은 10,000명을 보내가지고 서울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동학이 무슨 혁명이었다고 동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뭐 보상하겠다고 지금 전북 정읍시가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후손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돈 주는 거 아십니까? 아니 청일전쟁에 도화선이 돼가지고 나라 망하는 데 앞장선 동학의 후예들이 혁명 일으켰다고 기특하다고 지금 10만 원씩은 주고 있어요. 그 종강역 부근에 영풍구 앞에 그 전봉준이 이렇게 지나간 사람은 탁 째려보는 그런 동상이 이렇게 좌상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성 감옥이 있었던 자리래요. 근데 저는 지나가면서 전봉준 동상을 보면서 아니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이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 저기다가 저 전봉준 동상을 세우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저 한국 사람들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어? 지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거기다가 동상을 만들어 놓고 뭘 기리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동학도 뭐 얘기하자면 좀 한이 없는데, 예? 동학도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예요. 예. 심지어 전봉준이가 이 동학의 접주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사료도 없어요. 뭐 얘기하자면 좀 긴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눈먼 소경 이 조선을 이제 쥐고 흔들고 있는 이런 와중에 우리의 영명하신 그 국왕 고종은 무슨 짓을 했느냐? 일본이 막 그 점령을 해서 막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미국 공사를 불러가지고 나 좀 미국 공사관으로 좀 피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1896년에 아관파천이라는 걸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관파천은요, 고종이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궁녀 가마를 타고 탈출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게 아관파천이에요. 이미 그 2년 전에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이 짓을 했어요. 우리 역사 이런 거 얘기도 안 합니다. 창피하니까. 근데 원래 외교관들은 이게 직접 합법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 신문사 들어가서 선배들로부터 이 외교 기사를 쓸 때 사용하는 외교 용어를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배워줘요. 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뭐 오늘 뭐 한국의 누구와 미국 측의 무슨 대표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 3시간 동안 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쓰죠. 흔히 그렇게들 다 얘기를 듣죠. 이건 무슨 뜻이냐? 막 책상을 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막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패기 일보 직전까지 싸우는 거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뭐 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교 용어는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공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한심한, 아니 그래 당신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미국 공사관으로 오면은 당신은 살겠지만 그러면 당신네 백성들하고 나라는 어떡할 거야?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왕은 절대적으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국왕의 거주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우리 용어로 바꾸면 이 병신아, 네 백성과 니네 나라는 어쩌려고 여기를 도망오려고 그래? 그 자리에서 그 싸우다 죽어. 이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때 한 번뿐이면 말을 안 해요. 뭐 11년간 거의 10번을 도망가려고.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일본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슨 계명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일전쟁은 일본이 청나라 군대하고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 뭐 전쟁이라고나 할까요? 그래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너무 욕심이 과해가지고 원래 이 청일전쟁을 일본이 일으킨 이유는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분리시켜서,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어야지 일본이 가서 이거 보호국을 만들죠. 그러니까 청나라 너희들은 전쟁에 졌으니까 조선에서 손 떼,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기다 보니까 일본 해군이 야 대만 뺏자, 대만 내놔. 그래서 대만을 식민지로 얻어요.
그래, 육군이, 야, 왜 해군만 그런 거 해? 우리도 줘. 그래가지고, 요동반도를 또 뺏었어요. 근데 이게 패착이었어요. 요동반도는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이건 우리 거야 라고 딱 찜을 해놨는데, 그걸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이 자식들 보게, 이거,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지, 임마. 여기를 왜 뺏어? 너희들 이거 반납해. 반납 안 하면 전쟁이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그 프랑스 너희들 들어와. 독일 너희들도 들어와.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은 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그러죠. 삼국 간섭에 의해서 요동반도 안 돌려주면 전쟁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세 나라하고 싸울 힘이 없잖아요. 깨갱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일전쟁은 전투에서는 다 이겼는데 외교전에서 완전히 참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일전쟁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 요동반도를 뺏었던 이 군인들이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피 흘려가지고 얻은 땅을 외교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이 꼴로 만들냐. 그래서 막 자살을, 100명이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자살을 항의를 하고, 막 언론에서 막 비난을 하고, 뭐. 이때 일본과 일본 국민들이 아주 처절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야, 국제정세라는 것은 오직 힘만이 정의로울 수 있으며 국가 생존과 구원은 이건 군사력을 통해서만 하는 거구나. 야,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 계몽시키자. 그래가지고 외교의 노래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를 만듭니다. 이 외교의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이게 이제 그 유행가예요, 유행가 가사. 서쪽에는 영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다네. 동포여 조심하라. 겉으로 그들은 조약을 맺는다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네. 국제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네. 그러나 때가 오면 기억하라.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얼룩말이 될래? 사자가 될래? 우리 사자 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동화하기 실패한 다음에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요 노래 가사에 들어있는 요 얼룩말적인 사고와 요 외교의 노래 가사에 들어있는 이 사자적인 사고의 차이, 이게 한국과 일본의 문명사적인 차이라고나 할까요? 네. 자,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러시아하고 어떻게 하면은 러시아를 끌어들일까 하고 노심초사했던 이 고종과 민비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일본이 청나라를 단숨에 때려눕혔는데 러시아가 말 한마디 하니까 깨갱하고 전략적인 요충지인 요동반도를 촥 반납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러시아에 이제 완전히 그냥 뿅 간 거예요. 야, 역시 우리를 구원해 줄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구나. 재빨리 또 밀사를 보내가지고 러시아를 끌어들였어요. 또 러시아판이 됐어.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본 일본은, 아니, 우리가 전쟁을 왜 했어? 예. 청나라 내쫓고 보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러시아한테 밀려가지고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모습을 보고 재빨리 또 고종하고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조선을 러시아판으로 만드니까, 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자 하고 보여준 게 을미사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민비 시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일본이 이 국제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왜는 우리가 기억하자 이거죠. 왜 했어요?
또다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을 하니까 일본이 국가적인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야, 한국, 너희들은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린치핀이야. 린치핀이라는 건 뭐냐? 바퀴하고 이 바퀴 축을 연결하는 그 핀입니다. 이 핀이 빠지면 바퀴하고 축이 분리돼서 이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야, 너. 그런데 중국하고 뭐를 해? 너 지금 한미동맹 할 거야? 한중동맹 할 거야? 응? 빨리 얘기해. 근데 지금 머뭇머뭇 하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시합니다만은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다 중국하고 이런 걸 미국은 가만히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패권국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한국은 제2의 을미사변이 반드시 저는 일어난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을미사변이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